적자의 첩이 낳은 아들 또는 서자의 아들을 서손이라고 하는데요. 덕성군 이민은 태종의 서손입니다. 성정이 온화하여 조용했는데 학문이 깊어 세조가 학습하며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지 못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병이 있어 자녀를 남기지 못한 채 43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가니 옥산군 이재의 아들인 영인군 이순을 후사로 삼게 해 그 대를 잇도록 합니다. 옥산군 이재 또한 태종의 서손입니다. 덕성군 이민의 집에는 노비가 6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덕성군 이민이 남긴 재산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찌감치 세상을 떠난 덕성군 이민은 그 많은 재산과 함께 아내만을 홀로 남겨두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아내 구씨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공공해지는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거처하는 집 한 채에 2명의 종만이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그 많던 재산과 노비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간 것일까요? 나중에는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집안에 남아있는 물품을 내다 팔면서 생활해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흘러간 1486년 성종 17년 1월 12일 덕성군의 후사가 된 이순의 아비 옥산군이 아래입니다. 덕성군의 아내 구씨가 배 아프다 하여 의원을 불렀는데 놀랍게도 오늘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옥산군의 아뢰에 흠칫 반응한 성종이 즉시 명합니다. 정실의 아내가 그 후사로 삼은 영인군 이순이 전말을 잘할 것이니 불러 묻고 반드시 끝까지 죽음토록 하라. 이 일이 그렇게 될 때까지 잠잠하게만 있던 옥산군과 그 아들 이순이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급히 달려와 임금에게 알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혹여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자신들한테 책임이 추궁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확실한 증거를 얻어내어 혼자 남은 구씨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계략이었을까요? 성종의 명에 후사가 된 이순이 달려와 아뢰입니다. 다른 사람은 특히 없었으나 제 어미의 언니 아들인 이인원이 어미의 집에 임시로 살고 있다 고향인 금산으로 돌아간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순의 말 중에 제 어미는 구씨이고 언니의 아들이니 이인원은 구씨에겐 조카이고 이인원에게 있어서 구씨는 이모입니다. 후사가 되었음에 이순은 그 집의 가산을 관리하고 이제는 어미가 된 구씨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던 터였습니다. 성종은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했고 아들을 낳은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자 의금부에 명을 내립니다. 덕성군의 처가 과부가 되어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추궁하여 아뢰고 이인원은 잡아들여 공문하라. 의금부는 임금의 명을 받아 중재인을 신문하던 관서이고 국문은 임금의 명으로 고문을 가하며 중재인을 신문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가고 의금부에서 아뢰입니다. 덕성군의 처 구씨가 자백하기를 조카 이인원이 잠시 겹방에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여종이 밖에 나간 사이를 틈타 놀랍게 들어와 간음하려 하기에 그 잘못을 꾸짖었지만 조카가 내 얼굴을 옷으로 가리고 이내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그 후로 종종 은밀한 곳을 찾아 서로 간음하였고 그로써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카 이인원은 처음에는 부정하여 고문을 가하자 이내 자백하기를 예전에 허벅지에 종기가 생겨나 고생했는데 어느 날은 이모가 들어와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것이 자신의 음욕을 표현하듯이 하였는데 종기가 다 나은 어느 날 밤에는 이모가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밀과를 주면서 유혹하여 어쩔 수 없이 마침내 간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도 틈이 날 때마다 간음하게 되었는데 이모가 말하기를 내가 한동안 달거리가 없는 것을 보니 아이를 가진 것 같다 하여 그 말에 놀라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였다 합니다. 다 듣고 난 성종이 말합니다. 이들의 죄상이 밝혀지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영인군 이순으로 그 후손을 정하였으니 마땅히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아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어 구씨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렇게 된 것을 어찌 효도로 할 수 있겠는가? 영인군도 잡아들여 신문하라. 그의 대사원이 아뢰입니다. 구씨가 과부가 된 후에는 두 여종만 남아있을 만큼 후사가 된 영인군 이순은 어미를 봉양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순의 처는 구씨가 아이의 출산을 숨기려 하였는데도 그것을 억제하여 기어코 그 일을 드러나게 하였으니
그 의도가 실로 참담할 뿐입니다. 만일 이순이 처음부터 잘 살펴 도리를 분명하게 하고 자신의 죄에게 신중히 행동할 것을 알게 했다면 어찌 이 일이 이토록 되었겠습니까? 제 어미 구시를 박대하여 핍박하고 도리를 잃게 하였는데 그 죄를 반드시 면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덕성군이 숨지기 전 거느린 노비가 6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재산이 있었던 집의 후사가 되어 그 살핌을 다하기보다는 혼자 된 구시의 처지를 위협하여 그 많던 재산을 빼돌리고 구시를 궁핍에 빠뜨렸음에도 또다시 더하여 어미의 허물을 세상에 드러내어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으니 영인군 이순 또한 그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이어 아래입니다. 영인군 이순에게는 구시가 바로 어미인데 자식이 어찌 어미를 고발한다는 것입니까? 구시의 처지가 매우 공공해져 남아있는 물품을 팔아 덕성군의 제사를 지내왔음에도 이순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더욱 말할 수 없는 것은 구시의 해산이 임박하자 자신의 처와 유모를 시켜 지키게 하다가 해산 후에 구시가 그 아이를 버려달라 하면서 출산한 사실을 감추려 애썼음에도 이순은 유모를 시켜 아이를 빼앗고 그 아비 옥상군 이제로 하여금 고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황당할 뿐입니다. 그 말에 성종 또한 같은 뜻을 표하면서 이순에게 덕성군의 후사를 잊게 하였던 것을 파한다는 명을 내리며 의금부에 지시합니다. 영인군 이순은 덕성군의 후사가 되었으니 그 어미 구시가 비록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을 마땅히 숨겨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동안 봉양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시가 해산하니 그 흔적을 없애지 못하게 하고 몰래 아비로 하여금 나에게 아뢰기까지 했으니 부모의 잘못을 드러내니 이보다 악할 수가 없다. 또 구시가 빈궁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을 팔아 제사 지내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살피지 않았으니 아비와 어미 모두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이다. 이순을 신문한 후 아뢰도록 하라. 이후 교형에 처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아뢰이 이어져 다다릅니다. 교형은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입니다. 구시는 자손이 없어 오직 후사인 이순뿐이었는데 구시가 죽을 죄에 이르게 되자 이순은 오히려 앞장서기만 했습니다. 구시는 형벌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하였는데 듣자 하니 구시가 분만한 후 그를 돌보지 않아 여러 날을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창란증을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어찌 죽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순이 직접 찔러 죽였다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에 윗사람을 위협하여 죽게 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청컨대 법대로 하여 인륜을 바로잡으소서. 이순이 못된 꾀를 내어 어미의 죄를 끌어내었는데 이는 하루 이틀 계획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찔러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이제 직첩만 뺏고 귀양 보내는 것으로 마치셨으니 나라의 법이 흔들릴까 두렵기만 합니다. 다시 법대로 행하소서. 내가 이순의 죄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친이기 때문이다. 구시는 출산 후 밀려드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자살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조카 이인호는 교부대시에 처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사형의 집행을 공물에 자라나는 시간을 피해 추분에서부터 그 다음에 춘분 사이에 행하였는데 교형을 행할 때 교대시는 그 시기를 기다려 시행하던 것이고 교부대시는 중재인에 대하여 그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교형을 집행하던 것입니다. 차명, 즉 목을 베어 죽일 때에도 추분에서 춘분 사이에 시행하던 것이 참대시이고 이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집행하던 것이 참부대시입니다. 이후 성종은 더욱 중한 벌을 요구하는 신하들의 간언은 이끈이질 않자 이순을 종친 계보에서 삭제하여 평민으로 하였지만 그 2년 후 다시 세월이 흘러 이순을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시 속족하였고 덕성군의 첫 구시는 자녀 안에 기록됩니다.